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입니다. 민경훈 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경욱입니다. 네, 김사랑 작가님 얘기 들었죠? 어마무시하죠? 인생 살다가 이런 분과 척이 지면 아주 운이 나쁜 겁니다. 예, 당해도 엄청나게 당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애쓰시는 김사랑 작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박수를 드리고 싶은 분이 저쪽에 안경 쓰시고 좀 검은 마스크를 쓰신 분, 아까 막 춤추고 그럴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돌아서서 요 피켓을 밖으로 들고 지나가는 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보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희망적인 소식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전당대회가 7월 달에 있습니다. 국힘당 여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 후보로는 4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한동훈과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 가운데 고맙게도 3명의 후보가 부정선거를 문제 삼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서울대 법대 82학번 검사 출신의 국토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상하다고 여긴 지난 선거의 부정선거 면모들을 밝히겠다. 그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그랬어요. 부정선거 청문회를 열고 부정선거 청문회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라는 더 큰 수단을 강구를 하겠다. 다음에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김민전 후보와 함께 제도를 고치기 위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안에 발의를 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 김민전 의원이 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빠졌죠. 예, 아까 뚜 이런 후보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는 거는 고사하고 부정선거는 없다. 내가 증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다. 다음에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사전투표에 나가서 하셔야 된다. 사전투표 해야지 3일을 싸울 수 있지. 당일 투표를 하는 하루만 싸우는 사람들은 3일을 싸우는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여보슈 3일간 투표를 하면 3번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3번 투표할 수 있나요? 한 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투표를 해서 차이를 많이 벌려야 되지 사전 투표에 가면 자기네들이 주무르는 거기 때문에 사기 도박에 판돈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4명 전 후보들 배우자 다음에 운동원들 전부 다 사전투표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엄청난 차이로 우리가 졌죠. 그게 숫자로 졌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숫자로 진 것이 아니고 조작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우파입니다. 우파의 가장 큰 힘, 도덕의 원천은 책임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이번에 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게 우파인데 이자가 뭐라 그러느냐?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요. 다음에 이철규, 제가 좋아하는 후보 아닙니다. 이철규 씨가 의원이 당내 원내 대표로 나가려고 그 출사표를 던지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 당신 양심도 없어? 아니 지난 선거를 망친 사람이 어디 원내 대표를 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당 대표 후보에는 자기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자는 우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파라고 하면서 자기가 좌파요? 저는 우파예요. 이러면서 멋진 척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저는 룰에 따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도 따뜻하게 안는 사람입니다. 요 따위 헛소리를 했습니다. 말은 멋있지 그게 맞아요. 그게 우파예요. 그러나 이자가 한 짓은 뭐냐면 지난 선거에 공정한 룰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아까 감사하게 말씀을 해줬는데 민경우 부정선거 했다고 해서 압도적인 여론조사 1등이었지만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에 도태우, 장해찬 이런 사람들 그냥 그 경선에서 올라가가지고 저 공천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게 룰이에요. 가는 걸로. 그런데 공천 가다가 이건 안 되는 것 같은 데서 끌어내렸습니다. 룰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무엇 때문에 끌어내렸느냐? 바로 5.18과 관련해서 5.18에 북한군이 관여했다. 북한군이 거기에 들어있었다. 이런 것에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룰에 의한 경쟁이 보장이 안 됐는데 나중에 떨어진 사람을 안았습니까? 안기는 뭘 안아요. 거기에 무지막지하게 다른 사람 꽂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꼴로 당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이 뚜 이러는 애는 뭐냐면 자신이 우파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지만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어차피 대표는 한이다, 어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전선이 형성됐어요.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과 이 한동훈과의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을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시켜야 되겠지만 만약에 불행하게도 한동훈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비주류로서 다 주류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은 우리 우파, 그나마 남아있는 우파를 갈갈이 찢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우리 우파는 괴멸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트로이 목마 속에 들어와 있는 간첩이에요. 간첩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압니다. 다 친중, 좌파, 맨날 주사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입놀리기 좋아하는, 아직 이 자기가 전향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수상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파를 이끌도록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단죄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기 바다 건너에서도 좋은 얘기가 하나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그 SNS를 봤더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캠프 측에서 만든 밈이에요. 그러니까 풍자하는 문구와 사진을 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이 최초의 올해 들어 이번 선거 들어 처음으로 있는 후보 토론회, 텔레비전 토론회를 사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든 노인을 CNN이 생중계하는 와중에 살해해서 기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토론을 진행해서 압살해버렸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인죄로 기소를 당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올라왔던데, 지금 둘 사이에 토론회를 마친 다음에 여러 기관에서 누가 잘했느냐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3분의 2가 트럼프가 잘했다, 3분의 1이 바이든이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KO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이든을 놀리는 풍자하는 유머 중에는 바이든은 90분 내내 자기 눈을 뜨는데 집중해서, 눈이 자꾸 감겨서 눈을 뜨는데 집중하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 11월 5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바라봐야 하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1호로 부정선거 실태조사,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4년 전에 있었던 미 대선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를 잘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오지 않고 SNS를 봤더니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그런 부정선거의 진상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우리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이 국힘당의 세 사람의 대표 후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힘을 얻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대표 후보 군만 말씀드렸는데, 대표 후보 말고 청년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에도 부정선거를 목 놓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세의, 다음에 김세를 여기서 얘기하면 또 곤란한 일이 벌어지네요. 김소연, 다음에 저쪽 박용찬, 이런 대표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 최고 후보 중에는 김민전이라는 후보도 있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투쟁의 덕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들에게 정치적 이득도 없는데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같은 부정선거를 믿는 우파의 사람들이 우파 중에 60%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 그분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을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들은 강력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지금 하는 얘기 헛소리 되지 않게 우리들이 기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김세의, 김소연 두 사람은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 심사 중에 컷오프를 당해서 안타깝지만 지금 얘기한 분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기 호주에서 신수키 교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파들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어요. 토론회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우리의 성과, 다음에 투쟁을 이 성과를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아주 잘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토론 제3세션에 그 토론을 주재하는 좌장을 하는 사람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동아일보 출신의 유튜버였습니다.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해서 난 너무나 반가워서 박수까지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쯤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수사를 하는 것이 히든 카드로서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잘 됐다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시작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아일보 출신이에요. 주간 동아도 기자도 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면 저를 비롯한 지금 읽는 기존 신문들이 부정선거를 취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복장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흥분을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동료 기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동료 의식과 그동안 가졌던 존경심을 전부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여럿 있어요. 산더미 같이 쌓여서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제가 10개의 사과가 있어서 3개 먼저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7개를 놔뒀어요. 3개 먹고선 이제 참고 있다가 7개 중에 하나 먹어야지 하고서 곡간을 열어봤더니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5개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3개를 뺐으면 7개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까봤더니 2개밖에 없다. 이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 말이 길어졌지만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시체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저질러져 가지고 지금 엄청난 피를 흘리고 쓰러진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가 죽은 걸 보면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반드시 한 번에 알아야 돼요. 다음에 옆에 피가 묻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가 묻은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서 저 민경욱이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웬 사람이 죽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죽었다. 그런데 그 수법은 뭐냐? 증거는 뭐냐? 바로 피다. 피인데 그 손에 있는 지문을 보면, 칼에 있는 지문을 보면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니까 빨리 수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더니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뻔하게 찌르고 자기 지문이 있는 칼을 옆에다 놔두겠습니까? 당신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문이 남아있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누워서 지금 죽어있는 분도 시체가 아니고 살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현상이에요.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죽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압살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주체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여기 집무실에 가까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존속시킬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미국까지 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든 골프장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가서 기다려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을 건데 간발의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 다음번에 몇 번을 찾아갔지만 그걸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NSC 요원들과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무부 사람들 한 17명과 화상 브리핑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고 있었고 미국 선거에서도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들을 것입니다. 그때 와서 의회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UN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자, 내일이면 늦는다, 부정선거 조심해라 라고 했던 민경욱의 말이 옳았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한 사나이가 와가지고 골프장까지 와서 자기를 만나려 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때
귀 기울이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한 텀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께 그 공을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 즉각적인 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라!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 오늘이 9번째입니다. 9번 다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엄청나군요. 예, 손 내려주십시오. 이 10번째까지 간다 그러는데 10번 이후에 행보에 모든 우파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다음번 10번 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원의 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우